이번 주는 와치앤원더스라는 큰 이벤트와 크고 작은 소소한 이슈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와치앤원더스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자, 4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와치앤원더스로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브랜드도 많았고 시계가 한두 점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양을 좀 줄여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하고요. 와치앤원더스는 사실상 바젤월드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는 여러가지 신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여한 브랜드들은 사진과 같고요. 시계 양과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 3곳의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눈여겨본 제품들과 한국 시계 팬들에게서 말들이 좀 나왔던 시계들을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롤렉스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겠고, 롤렉스에서는 GMT 마스터와 요트 마스터, 에어킹, 데이데이트 등의 신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요트 마스터와 데이데이트, 에어킹의 경우는 기존 제품들과 적어도 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크게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고, GMT 마스터가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롤렉스뿐만 아니라 시계 시장 전체를 두고도 꽤나 혁신적인 디자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롤렉스가 어떤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시계를 제작했는지를 떠나서 확실히 독특한 행보입니다. 일단 초록 베젤은 큰 호평입니다. 초록색이 확실히 트렌드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게 확인되었고요. 호평 일색인 색깔에 비해서 좌우 반전된 날짜창과 용도는 말이 좀 많습니다. 착용감은 편하겠다는 말도 있고요. 왼손잡이를 위한 시계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봤자 못사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저는 롤렉스가 애플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X이나 에어팟을 처음 공개했을 때 엄청난 놀림과 비아냥을 들었지만 시장을 석권한 건 물론이고 트렌드를 바꿔놓기도 했었잖아요. 머지않아 중국 브랜드들과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저 형태를 따라하게 될 거고 시장의 유행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튜더는 기존의 SNS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그린 블랙베이나 튜더 버전의 그린 익스플로러, 또 장미 로고 등의 제품은 없었고 블랙베이 프로, GMT, 크로노그래프 등을 공개했습니다. 롤렉스와는 다르게 세 제품 모두 큰 호평을 듣고 있고 특히 블랙베이 프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튜더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스틸 베젤들이 제법 호평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문득 글라이신의 에어맨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IWC에서는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탑건과 빅파일럿 43 탑건 등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크 19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요 두 제품을 두고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뭐가 달라진 건가 싶긴 합니다. 그랜드 세이코에서는 에볼루션 9 여러 종과 코도 콘스탄틴 포스토르비옹 모델 등을 공개했습니다. 마감의 그새라는 말처럼 좋은 마감과 정말 예쁜 다이얼 질감, 그리고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팬들의 반응 역시 좋습니다. 오리스에서는 프로파일럿 X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프로파일럿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디자인이지만 베젤의 무늬라든지 색깔 등을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고 있죠. 팬들에게 예쁘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고 티타늄 케이스에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까지 장점이 많지만 통상 오리스에 기대하던 가격대가 아니라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프린팅 처리된 인덱스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셔론 콘스탄틴에서도 신제품을 많이 공개했는데 히스토릭이라는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색이 빠진 골드 색감의 젠타 스타일의 디자인 등이 의외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약간 올드한 느낌도 드는데 이 시계가 정말 의외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티소의 PRX와 언뜻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PRX 금통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태그호이어에서도 까레라, 아쿠아레서, 모나코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디자인에 치중된 이야기지만 아쿠아레에서는 왠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까레라도 뭔가 어마어마해졌네요. 대신 저는 모나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번 걸프 에디션 역시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아제, 쇼파드, 몽블랑, 파텍 필립, 까르띠에, 예거 등의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줄줄이 공개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슈를 불러오는 제품들은 크게 없어서 신제품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치앤원더스를 보면서 시계 브랜드들이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색깔과 소재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최근의 흐름과도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워치앤원더스 이전에도 색깔과 소재에 변주를 두는 경우가 많았었죠. 작년까지의 키워드가 빈티지 복각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시계 브랜드들이 독창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에 잠시 쉼표를 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몇 년 후를 위한 도약 중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워치앤원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룰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기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앤원더스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신제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틀링에서는 한참 전에 발표했던 네비타이버 70주년을 온라인을 통해서 오픈했습니다. 로고도 근본을 되찾았고 색상도 다양해졌고 또 디자인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평들 중에서 로고의 귀환을 가장 크게 환영하고 있고요. 기존 B 로고는 재고 소진 후 단종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저는 좋다 싫다는 아니지만 뭔가 좀 동글동글해지고 귀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미도에서는 곧 다가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오션스타 몇 종을 공개했습니다. 200C 티타늄, 또 건축물 영감 20주년 기념 오션스타, 김수현 에디션 등이고요. 가격과 디자인 등에서 모두 호평을 듣는 중입니다. 저는 트리뷰트나 GMT 모델들을 좋아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200C 다이얼 정말 예쁘네요. 티셀에서도 신제품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노우플레이크 핸즈가 티셀 서브마리너 옵션용으로 추가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SNS를 통해서 티셀 블랙베이가 공개되었습니다. 가격도 서브마리너와 비슷할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색깔은 3가지 옵션이 있을 거라고 하고 4월 중순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마주, 카피캣 이런 논란을 벗어내면 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워치앤원더스의 진정한 승자는 티셀이라는 말도 있고요. 신제품 외의 이슈도 살펴보죠. 파네라이의 무브먼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네라이가 종종 인하우스 무브먼트 이슈가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또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자료를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또 무브먼트는 제가 좀 약하기도 하고요. 저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사 이슈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독사 문제는 아니고 조마샵 문제였는데요. 얼마 전에 조마샵에 독사 제품들이 풀렸었는데 이게 배송이 안 되고 취소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포럼을 좀 찾아보니까 독사는 본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조마샵 같은 그레이마켓이 재고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판매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라는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구조가 어떻게 됐든 일단 조마샵에서 구매한 독사 제품들이 한 달이 넘게 배송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취소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조마샵이 배송 문제는 종종 있었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아서 국내외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독사에서도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흰 다이얼이 진짜 엄청나게 예쁘네요. 가격 딜 좀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티소에서는 브랜드 서밋 행사가 있었습니다. 30일, 31일에 열렸다고 하고 최근 앰버서더가 된 이동욱 배우가 참여를 했고 또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녀온 걸로 알려졌죠. 후기를 좀 보니까 최근에 티소가 밀고 있는 젠틀맨과 PRX 신제품들 또 NBA 시리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문스와치 이슈도 이어졌습니다. 구매한 분들의 후기, 넵튠 2연 문제,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도 보이는 100만원, 200만원대의 리셀가, 또 온오프라인 추가 구매 일정 등에 대해서 여전히 불타오르는 중이고요. 스와치 측에서는 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계 팬들에게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서 시계 팬 외에 일반 구매자들도 의외로 구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리셀러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리셀 시장에 진짜 불이 붙은 것 같네요. 문스와치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지는데 D1 밀라노에서도 SNS를 통해 D1 밀라노 에이프릴 마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행성을 모티브로 한 총 11개의 제품을 공개했고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구매자들이 몰리는 모습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아쉽겠지만 당연히 정식 제품은 아니었고요. 문스와치 이슈와 만우절을 엮은 아주 유쾌한 만우절 기념 장난이었습니다. 시계시장의 홍보 방식과 판매 방식에 대해서 꽤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D1 밀라노의 이런 농담은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4월 첫째 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신제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는 예쁘고 좋고 의미 있는 시계들이지만 통틀어 묶어보면 의외로 비슷한 형태의 시계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복각, 색깔, 소재 외에도 재미있는 컨셉의 시계들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